신장이 보내는 위험신호와 지키는 법.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신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봤는데 맥주 거품처럼 하얀 거품이 계속 남아있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었는데 발목에 깊은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67세 여성 환자분은 몇 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겼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국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응급실로 오셨어요. 반대로 59세 남성 환자분은 건강검진에서 단백뇨를 조기 발견해 식습관을 바꾸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을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지키는 핵심 전략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이 왜 망가지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 환경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한국인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소금을 섭취해요. 짜게 먹는 습관이 신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만성 염증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으로 인한 만성 염증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세 번째는 혈당과 혈압 조절 실패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전체 신장병 환자의 70%가 이 두 질환 때문에 신장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약물 남용입니다. 특히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는 습관이 신장의 누적 손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인들은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을 보호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블루베리 한 줌을 아침에 드시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단백뇨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약 80g 정도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동일하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면 냉동 제품을 활용하세요. 두 번째는 연어와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정어리는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켜요. 64세 여성 환자분은 주 3회 연어를 섭취하며 혈압이 안정되었고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늦춰졌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한 번에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됩니다. 조리할 때는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고 소금 간을 최소화하세요.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고 건강한 지방은 염증을 감소시켜요. 55세 직장인 환자분은 매일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곁들인 후 혈압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하며 샐러드에 넣거나 토스트에 발라 드세요. 단, 신장병 중기 이후 환자분들은 칼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적포도입니다. 적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어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건강을 개선해요. 하루에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포도 주스보다는 껍질째 생으로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금치와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에는 질산염이 풍부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요. 하지만 칼륨 함량이 높으므로 신장병이 있는 분들은 데쳐서 칼륨을 제거한 후 드세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구면 칼륨을 5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 중에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습관은 물 대신 음료수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45세 직장인 환자분은 하루에 커피 4잔, 에너지 음료 2잔으로 수분을 대신하다가 신장결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는 카페인과 당분 때문에 오히려 탈수를 일으키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에 순수한 물을 최소 1리터 반은 마셔야 하는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위험 습관은 밤늦은 폭식입니다. 70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밤 라면과 김치를 드시며 잠들었는데 신장이 쉴 틈이 없어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밤 10시 이후에 음식을 많이 드시면 신장이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짠 음식이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늦게 드시면 신장이 쉴 시간이 없어져요. 저녁 8시 이후에는 가급적 음식 섭취를 피하고 꼭 드셔야 한다면 가벼운 과일이나 견과류 정도만 드세요. 세 번째 위험 습관은 잘못된 다이어트입니다. 62세 남성 환자분은 근육을 키우겠다며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에 3번씩 드시다가 크레아틴인 수치가 급상승했어요. 극단적인 단식이나 고단백 다이어트는 신장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위험 습관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줘요.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신장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일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 신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아침 식사는 블루베리가 들어간 오트밀이나 요거트로 시작하세요. 여기에 견과류 몇 개를 추가하면 더욱 좋아요. 점심에는 연어나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고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두부나 달걀로 대체해도 됩니다. 샐러드에는 시금치나 케일을 포함시키되 신장병이 있으시면 살짝 데쳐서 드시고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세요. 저녁에는 가볍게 드세요. 찐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를 중심으로 하고 단백질은 평소의 절반 정도만 드세요. 아보카도 반 개 정도를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염증도 줄일 수 있어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중단하세요.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물을 조금씩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신장 건강에 도움됩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빠른 걸음, 수영, 자전거 타기가 좋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세요. 근력 운동은 주 2회, 한 번에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매일 체크할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변 색깔과 거품을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고 거품이 있어도 금방 사라져요. 진한 갈색이거나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 주위나 발목의 붓기를 확인하세요.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남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체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예요. 주간 체크할 것들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혈압을 재어보세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체중 변화도 확인하세요. 특별히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일주일에 2kg 이상 늘었다면 체액 저류를 의심해 봐야 해요. 월간 체크할 것들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전체적인 컨디션을 점검하세요.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식욕이 없어진다면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연간 필수 검사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성인은 1년에 한 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은 6개월에 한 번씩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검사는 간단합니다. 소변 검사로 단백뇨와 혈뇨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해요. 보건소에서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68세 여성 환자분은 눈 부기와 체중 증가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신장 기능이 40%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조기 발견 덕분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현재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52세 남성 환자분은 증상이 전혀 없었지만 정기검진에서 단백뇨를 발견해 식습관을 교정했고 지금은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신장병은 5단계로 분류되며 각 단계마다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1단계에서 2단계는 초기입니다. 아직 증상이 없는 단계예요. 이때는 예방에 집중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신장 보호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고 염분 섭취를 줄이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3단계는 중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단백질 섭취를 체중 1kg당 0.8g으로 제한하고 칼륨과 인 섭취도 조절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수예요. 4단계에서 5단계는 말기입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예요. 엄격한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기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계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혈압과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130 미만, 이완기 80 미만으로, 당뇨가 있다면 당화혈색소 7% 이하로 관리하세요. 금연은 필수입니다. 흡연은 신장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로 기능 저하를 막고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물 1리터 반 이상 마시기. 둘째, 소금 섭취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 셋째,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걷기. 신장 건강을 위한 장기 목표도 세워보세요. 3개월 후에는 정기검진을 통해 현재 신장 기능을 파악하고 6개월 후에는 혈압과 혈당 수치를 정상화하며 1년 후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지만 조용히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극적인 변화보다는 꾸준한 실천이 답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신장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건강한 신장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